오늘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Text to 3D by Stitching a Multi-View Reconstruction Network to a Video Generator 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Text to 3D Generation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에 대해서 좀 보면 음, 이 링크를 보면은 조금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016 아이클리어에서 오라를 받은 페이퍼고 이 TH7이랑 구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재미있게 일저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카이스트에서 석사하고, 어, 여기에서 박사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인터넷이 좀 느리네요. 그러면 비디오는 다음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런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wooden rocking horse in a child's playroom. 이런 식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만 넣어도 이런 3D 씬이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비디오 이런 것처럼 텍스트 투 3D, 3D GS가 바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3D GS를 만들려면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는데 그 텍스트 투 3D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필요 없이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3D를 제너레이션 하는 태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은 왜 오라를 받았냐?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텍스트 투 3D 방법론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방법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총 4개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SDS 기반 3D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애들은 너무 느리다 라는 건데요. SDS는 뭐냐면 어떤 3D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얘를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 한 다음에 이 이미지가 디퓨전 모델이 보기에 그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3D 씬을 옵티마이제이션 해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이터레이션을 너무 오랫동안 거쳐야 돼서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너무 느리다. 한 3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게 멀티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입니다. 멀티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은 싱글 이미지에서 3D 씬을 일단 한 번 만들고, 싱글 이미지에서 3D, 그러니까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싱글 이미지에서 3D 씬을 만들고, 요런 방식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에러가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생겼을 경우에, 그런 에러가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결과물이 이상해지는, 이런 취약점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엔드 투 엔드 파이프라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엔드 투 엔드 파이프라인을 제시를 하는데, 기존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기존에는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갖다가 써요. 얘네들도. 근데 파인 튜닝을 하는데 엄청 큰 데이터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를 단점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2D 제너레이션 모델이 있는데 이 2D 제너레이션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되는 로스가 3D 제너레이션에는 적합하지 못한데 이걸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존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모델 스티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를 합니다. 모델 스티칭이라는 기법은 원래 있었는데 이 모델 스티칭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우아하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냐면 비디오 디퓨전이랑 피드폴드 3D 네트워크를 스티칭으로 붙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피드폴드 3D 네트워크라는 애는 뭐냐면
이미지 인풋을 받아서 3D를 내보내는 어떤 모델입니다. 이미지 투 3D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이미지가 멀티뷰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비디오 디퓨저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비디오를 생성하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멀티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디퓨전으로 비디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피드 포워드 3D 네트워크에 다시 넣어서 거기에서 나온 그 3D 모델을 활용을 했겠죠. 근데 엔드 투 엔드 파이프라인은 이 비디오 디퓨전이 보통 VA가 있고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그 안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비디오를 생성을 하니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아웃풋이랑 이 그 아웃풋 뒤에 2D VA가 아니라 3D VA를 달아서 비디오 디퓨전이 3D 씬 자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 한 애들이 그 기존의 엔드 투 엔드 파이프라인인 거예요. 근데 굳이 3D VA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피드 포워드 3D 네트워크를 이 뒤에다가 몇 개짜리 아주 조그마한 레이어를 붙여서 이 두 개 모델을 붙이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3D 제너레이션 모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디퓨전과 피드포워드 3D 네트워크 두 개를 합쳐서 엔드 투엔드 3D 제너레이션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이때의 가벼운 스티칭 레이어만으로 효과적으로 모델을 퓨전을 했고 다이렉트 리워드 파인 튜닝으로 파인 튜닝 할 때에도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그러면서도 좋은 성능을 내도록 했다라는 게 이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프라이어 널리지를 활용을 잘 해서 적은 파인 튜닝으로도 이전 베이스라인보다 더 고품질의 3 텍스트 투 3D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게 이 모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정리를 하면 일단 텍스트 3D에서 하이 피델리티 가장 쏟아 성능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때에 대규모 파인 튜닝 없이 모델 스티칭을 통해서 엔드 투 엔드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이렉트 리얼 파인 튜닝을 통해서 2D 제너레이션 모델을 효과적으로 3D 도메인으로 튜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오버뷰를 보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라고 살펴보면 어, 먼저 얘가 이미지 투 3D 모델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들로 이미지 투 3D 모델이 구성이 돼 있을 건데 1번 레이어부터 L번 레이어까지 있을 때 이 가운데 어딘가에서 자릅니다, 모델을. 그래서 이 자른 데에서부터 그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비디오 디퓨전 아웃풋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레이턴트 아웃풋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 디퓨전이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고 안에 디퓨전 모델이 들어있는데 인코더라는 거는 결국 이 비디오를 넣으면은 레이턴트 비디오가 나오는 그런 인코더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어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냐? 비디오 디퓨전으로 생성한 레이턴트 비디오를 어떤 조그마한 스티칭 레이어라고 하는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넣어서 그 다음에 이 3D 피드포워드 모델의 여기 액티베이션이랑 비슷하게 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어서 3D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비디오를 효과적으로 3D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디에서 잘라야 될지를 일단 먼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라서 이어 붙인 애를 잘 파인 튜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디퓨전 모델이랑 다 연결된 새롭게 만들어진 이 3D 제너레이션 모델을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해서 온전한 3D 제너레이션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비스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스티칭이 뭐냐라고 보면 이 비디오 레이턴트 디퓨전이랑 피드포워드 3D 네트워크를 합치는 건데 그럼 비디오 레이턴트 디퓨전은 뭐냐? VA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요거를
위에 인코더를 통과한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텍스트 투 비디오를 생성한다. 그런데 이 비디오 레이턴트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하이 퀄리티 비디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어, 요 비디오 레이턴트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텍스트 비디오를 생성을 하지만 하이 퀄리티 비디오는 생성할 수 있는데 3D는 생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디오라는 거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눈을 깜빡인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3D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feedforward 3D 네트워크는 어, 텍스트 투 3D도 되고 이미지 투 3D도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투 3D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나 이미지 프롬프트로부터 3D를 생성할 수 있으나 그 성능이 굉장히 제한된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에서는 비디오 디퓨전이 생성한 레이턴트를 3D 씬으로 변환하는 3D BAE를 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비스타라는 방식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K번째에서 마지막 레이어까지 자른 다음에 얘를 마치 3D VAE처럼 사용한다 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레이턴트 디퓨전의 마지막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K번째 레이어를 스티칭을 하는데 그 스티칭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조그만한 스티치 네트워크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살펴보면 일단 어디에서 자를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자를지를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N개의 샘플 비디오를 준비를 하고 디퓨전 모델 인코더에 비디오를 넣어서 레이턴트 B를 넣습니다. 이 비디오들이 인코더를 통과하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비디오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드폴드 3D 모델에다가 이 비디오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 샘플 비디오, N개의 샘플 비디오를 그 다음에 이 피드폴드 3D 모델에 넣습니다. 비디오를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비디오들이 프레임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 프레임들을 이미지 컨디션으로 이미지 인풋으로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럼 각 레이어별로 액티베이션들이 나오겠죠? 액티베이션 값들이. 그 액티베이션 AK를 넣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각 K에 대해서 BSK는 AK를 만족하는 SK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B라는 거는 비디오가 인코더를 통과해서 나온 레이턴트죠. 그래서 이 레이턴트에다가 어떤 리니어 레이어 한 개를 곱해요. SK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게 AK가 나오는 이 SK를 구하는데 이 SK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로 그냥 이렇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리니어 레이어니까. 이렇게 해서 SK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이 리그레션의 MSE를 구해서 모든 K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하고 그 다음에 MSE가 가장 낮은 K를 K 스타로 하고 거기에서 모델을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3D 피드폴드 3D 모델을 어디서 자를지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티칭을 합니다. 그럼 스티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선은 이 자른 애가 그 비디오 레이턴트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랑 잘 얼라인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이 스티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리그레션으로 최대한 로버스트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니까 이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디퓨전까지 붙여놓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인코더를 통과시키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레이턴트 비디오가 나오는 거니까 걔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unlabeled 비디오가 있을 때 그 비디오를 feedforward 3D 모델에 태우는 거랑 이 비디오를 비디오 레이턴트 디퓨전의 인코더에 태운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를 스티칭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요 feedforward 모델의 뒷부분을 통과해서 나온 애랑 이 두 개가 결국 같은 결과값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결과값을 가지도록 이 L1 로스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프리즈 시키고 얘만 파인 튜닝을 해서 이 뒷부분, 스티치 되는 뒷부분을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때의 스티치 레이어는 3D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여기 파인 튜닝을 할 때는 로라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지금 트레이닝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성을 하는 이 비디오 디퓨전 부분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 비디오 디퓨전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 이 비디오 디퓨전은 비디오를 잘 생성하면서도 3D를 생성하기에 적합한 레이턴트를 생성하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로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다이렉트 리월드 파인 튜닝에서 사용한 토탈 로스인데요. 여기 LGen이라고 하는 로스는 원래도 있었던 로스예요. 프롬프트로 뭐 어떤 프롬프트, 뭐 예를 들어서 A man is sitting in front of a des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디오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비디오가 주어지는 거예요. 텍스트 프롬프트 비디오 페어 또는 텍스트 프롬프트 이미지 페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이 페어드 데이터 셋이 있어야지 그 잘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L2 로스를 주든지 뭐 LPIPS 로스를 주든지 이런 기존의 디퓨전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이런 로스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게 LGen 로스입니다. 근데 그냥 LGen 로스로만 하면 기존 방식들은 3D 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멀티 뷰 이미지들을 생성하도록 이 LGen 로스로 트레이닝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멀티뷰 이미지 퀄리티, 3D 리프레젠테이션 퀄리티, 3D 컨시스턴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로스를 구성해야 얘네가 더 잘 트레이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저 강학습의 리워드 펑션을 활용을 해서 요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때 리워드 펑션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추가하고 이 세 가지를 웨이티드 썸을 해서 넣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각각 뭐냐 하면 멀티뷰 이미지 퀄리티는 이 오리지널 비디오 LDM 아웃풋 요 비디오 디퓨전이 생성한 레이턴트 아웃풋을 원래의 레이턴트 디코더로 통과시키면 비디오가 나오겠죠. 이 비디오가 이런 클립 베이스드나 HPS V2 같은 것들로 휴먼 프레퍼런스가 높은 비디오가 나오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로스입니다. 첫 번째 리어드입니다. 두 번째는 이 패스를 통과해서 나온 이 3D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거를 2D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그 2D로 렌더링된 이미지 혹은 비디오에 대해서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D 생성된 3D가 잘 생성되도록 하는 어떤 리워드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은 3D 컨시스턴시인데 이렇게 해서 생성된 3D 씬에서 렌더링한 비디오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디오랑 같은 카메라끼리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1대1 대응되는 카메라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같은 카메라면은 같은 값을 가져야겠죠. 그러면은 같은 값을 가진다면 3D 컨시스턴트한 이 3D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생성 모델이 학습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D 레프레젠테이션을 렌더한 이미지랑 LDM으로 생성된 이미지 사이에 L1이랑 LPIPS 로스를 계산해서 3D 컨시스턴시 항목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리워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리워드를 가지고 이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 하려고 보니까 디퓨전 모델은 이터레이티브하게 비디오를 생성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디퓨전에서 디노이징 스텝이 한 30스텝이 될 텐데 그러면 노이즈로부터 한번 통과를 해서 액티베이션이 나오고 그 액티베이션이 다시 똑같은 디퓨전 모델에 들어가서
다시 액티베이션이 나오고 그게 다시 똑같은 디퓨전 모델에 들어가서 액티베이션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때 이 액티베이션의 그레디언트가 계속 흐르게 된다면 중첩되겠죠. 그레디언트가 계속. 그러면 30스텝을 돈다고 생각하면 그 그레디언트를 전부 다 계산한다고 하면 그냥 나이브하게 30배가 되겠죠. 그럼 메모리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컬시브하게 그레디언트가 쌓이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익스플로드 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리워드를 주기 위해서는 완성된 비디오가 필요해요. 완성된 비디오를 만들려면 이터레이티브하게 30스텝을 제너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이 리워드를 모델에 학습을 시키면서도 이런 리커시브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이 논문에서 제안한 건 아니고 DRTun이라고 하는 페이퍼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DRTun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알고리즘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매 타임 스텝입니다. 매 타임 스텝에서 어, 이제 첫 번째 스텝부터 한다고 쳤을 때 인풋, 디퓨전 모델의 인풋에 대해서 스탑 그래드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끊어지겠죠? 그 다음 얘를 모델에 태워요. 그러면 모델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럼 이 프레딕션이 되는데 근데 이때 이 부분은 그 디퓨전 학습을 기존의 Lgen 로스를 계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는 이제 디퓨전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야 돼서 조금 복잡하니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인풋을 스탑 그래드를 걸고 비디오 모델에 태워서 아웃풋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걔를 다시 또 넥스트 스탑 그래드를 걸어서 다시 모델을 태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모델 인풋에 스탑 그래드를 걸었을 때 과연 학습이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가 끊어지니까. 근데 웨이트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가 계속 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아웃풋이 돼서 리워드의 계산이 됐을 때 이 리워드에서 그레디언트를 뒤로 이렇게 흘리다 보면 웨이트는 업데이트가 계속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논문의 서플에 보면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림에서 중간에는 이렇게 프리즈 돼 있고 이 앞뒤로 이 학습 파이어 표시가 있는 게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텍스트 3D 모델의 일부를 잘라서 레이턴트 비디오 디퓨전 뒤에 스티칭으로 붙이고 얘를 파인 튜닝을 해서 프라이어 널리지를 활용을 해서 적은 파인 튜닝으로도 3D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기존의 제너레이션 로스 말고도 리워드 펑션을 뒤에 붙여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3D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리워드 펑션으로는 3D representation quality, 3D consistency, 멀티뷰 이미지 퀄리티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근데 이 리워드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 DRTun의 방법론으로 이 각각의 리커시브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각각의 이터레이티브한 스텝에서 그 인풋에 스탑 그라드를 걸어서 리커시브하게 어큐뮬레이션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 혹시 그러면 Z 스톱 브레드를 걸면서 메이터마다 학습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그 웨이트가 메이터마다 같은 웨이트가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백프롭을 하면 웨이트가 그냥 중복적으로 곱해지는 값에 대해서 백프롭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 아, 지금 질문 혹시 안 들리셨죠? 예. 그,
제가 제대로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탑 그래드를 걸고 이 백프롭 할 때 그 웨이트가 계속 곱해지잖아요. 근데 곱해지는 웨이트가 백프롭 했을 때 이게 커진다는 의미를. 아, 제가 혹시 아, 네. 네, 질문 다시 아, 해주시죠. 네. 제가 질문했는데 혹시 그러면 같은 웨이터마다 같은 결국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Z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로스를 흐를 때에는 결국에는 같은 웨이트가 여러 번 곱해진 아웃풋에 대해서 로스가 백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때 문제점이 없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아, 음, 그렇게까지 깊게는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음, 제가 그냥 수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에는 웨이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실제로 각각의 이터레이션마다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곱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평균으로 업데이트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어떤 웨이트에 대해서 걔를 업데이트 시킬 때 여러 이터레이션마다 어떤 그레디언트가 다 각자 생성이 될 거고, 그럼 걔네들이 뭐 평균으로 업데이트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 그냥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 봐서 DR2를 네, 네. 이렇게 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더 궁금하시면은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수홍님이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실험 파트 발표하겠습니다. 우선은 실험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피드포워드 3D 모델을 쓸지랑 어떤 비디오 제너레이터를 쓸지인데, 일단 3D 모델은 다양한 3D 아웃풋을 뱉는 세 가지 종류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각 모델마다 겹치는 3D 어트리뷰트를 뱉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제너레이터도 총 네가지 비디오 디퓨전 모델 썼는데 주로 완 2.1 라지를 썼고요. 그리고 모델을 학습할 때 총 두 번의 학습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그 스티칭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학습할 때는 DL3DV 10K 학습 데이터랑 스캔넷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뒷편에 있던 다이렉트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DL3DV 10K랑 HPS V2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3D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각 벤치는 뭐 오브젝트 중심 벤치, 씬과 관련된 벤치, 그리고 디테일하고 긴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 벤치, 이렇게 세 가지를 실험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텍스트 투 3D 제너레이션에 대한 성능 평가표인데요. 우선적으로 오브젝트 중심이나 씬 관련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시켰을 때 기존의 이 3D VA 모델보다도
압도적으로 모든 이미지 퀄리티나 뭐 텍스트, 프롬프트 얼라이먼트와 관련된 클립 스코어나 그리고 유니파이드 리워드에 해당되는 뭐 그 휴먼 스코어 같은 그런 값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벤치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한 줄 정도이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길 때도 평가를 해봤는데요. DPG 벤치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굉장히 길고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모델들보다도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 일저자가 썼던 이전 모델들을 베이스라인으로 쓴 게 있더라고요. 앞에 스플랫 플로우랑 비디오 RF 스플랫 같은 경우는 요 일저자가 저번 뭐였지? 12PR이랑 아마 IC10에 냈던 거를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그거를 두 번이나 뛰어넘은 그런 테이블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퀄리터티브 리절트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 왼쪽에 피규어 4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오브젝트 중심의 벤치랑 DPG, 길고 디테일한 프롬프트에 대한 이미지 제너레이션도 확인했습니다. 우선 이 거북이 사진을 보면은 프롬프트로 그린 터틀 스위밍 인어 클리어 폰드라고 했을 때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각도에서 거북이를 확인했을 때 이 라이트닝 같은 3D를 정확히 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프롬프트에 써져 있는 뭐 클리어라는 이런 단어를 물에 정확히 반영을 못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뭐 그림자가 깨지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비스타 3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각도의 이 거북이 사진을 봤을 때도 그림자가 굉장히 잘 반영이 돼 있고 퀄리티 또한 굉장히 고품질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PG 벤치에 대한 실험도 확인했을 때 길고 디테일한 프롬프트에서도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굉장히 잘했음을 뿐만 아니라 3D 컨시스턴시도 굉장히 잘 유지를 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의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서 정해놓은 프레임 이외에 더 많은 프레임을 생성을 했을 때 그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이 컨시스턴시가 깨지거나 블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을 3D 모델의 기존 3D 리컨스트럭션 능력을 합쳐서 이 모델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여러 기존 비디오 제너레이션 프레임보다 더 많은 프레임을 생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 3D 컨시스턴시한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결과론적으로는 기존 텍스트 투 3D 모델이 만들 수 없었던 라지 스케일 씬조차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규어 16의 오른쪽을 보시면 굉장히 큰 규모의 뒤에 엄청 큰 요 로봇도 있고 가까운 부분에 이 풀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씬도 3D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 모델 스티칭을 함으로써 3D 퍼포먼스에 관련된 테이블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3D 모델의 새로운 뷰에서의 모습을 측정하는 노벨 뷰 신터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노벨 뷰 신터시스의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 노벨 뷰 신터시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애니스플랫과 비교를 했을 때 기존의 텍스트 투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들보다 훨씬 낮은 성능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 스티칭을 했을 때의 모델들이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도 더 높은 노벨뷰 신터시스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RGB 스페이스에서 직접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 것보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받아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런 3D 오퍼레이팅을 하는 게 더 3D GS에서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D 피드포워드 모델이 갖고 있는 포인트 맵 에스티메이션이나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항목에서도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기존의 포인트 맵과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도록 만든 뭐 MV 더스터나 BGGT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비슷하거나 다소 살짝만 떨어지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두 모델을 스티칭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D 모델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오히려 보존이 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 테이블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존의 이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이 갖고 있는 능력도 이게 저하되는 게 아닌가라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뷰 포인트 컨트롤을 실험을 했습니다. 프롬프트에 뷰 포인트를 제어하는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도 과연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잘 되냐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실제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에어리얼 드론샷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위에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힌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완이 갖고 있었던 이런 비디오 제너레이션 퍼포먼스가 모델 스티칭으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나라는 질문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을 때 이 비스타 3가 퀄리티 스코어나 세맨틱 스코어에도 약간 뒤처지긴 하지만 토탈 스코어에서 오히려 완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모델 스티칭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의 퍼포먼스도 유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논문에서 진행한 어블레이션인데요. 다이렉트 리어드 파인 튜닝, 그 전에, 모델 스티칭 레이어를 고를 때 MSE를 통해서 이 모델의 스티칭 레이어, 어떤 레이어를 자르고 붙일 것인지를 정했었는데, 우선 이 MSE가 가장 낮은 것을 선택을 한 것이 모델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냐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피겨 5의 A를 보시면 로그 MSE가 가장 낮은 두 번째 레이어를 우리가 모델 스티칭을 했을 때 포인트 맵 이 에스티메이션 퀄리티에서 실제로 두 번째 레이어의 값들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멈추지 않고 저자들은 이것을 이론적 바탕으로도 증명을 했었었는데요. 우선 요 논문에서 직접 정의한 theorem은 아니고 그 representation learning 관련된 논문에서 제시한 theorem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수식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이 일단 F1이 이 비스타에서는 비디오 제너레이션의 앞부분이 되겠고 G2는 우리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뒷부분이 되고 이 S가 스티칭 레이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스티칭해서 붙인 것이 전체 성능을 평가하는 요 기대값 식을 이 두 번째 식처럼 정리를 한 다음에 이를 코시-슈바르츠 공식을 사용을 하면은 이 세 번째 줄에 대한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등식이 뭐냐면 이 앞에 해당되는 이 R2 같은 경우에는 모델 2, 그러니까 3D 피드포워드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오차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해석을 해야 되는 항인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식을 립시츠 연속성을 활용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요 네 번째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 네 번째 식이 의미하는 바는 요 스티칭해서 만든 모델과 그냥 3D 피드 포워드 만든 것의 요 두 개의 성능 차는 결론적으로 이 스티칭 했을 때 레이어 값과 요 액티베이션 값의 차이의 기대값의 립시츠 상수보다 작다는 요 부등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티칭 지점에서의 요 MSE 값을 최소화하는 레이어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요 전체 네트워크의 성능,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스티칭 레이어의 MSE 값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전체 모델의 성능에
성능을 높이는 방향과 일치함을 수식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피규어 6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스티칭이 기존에 있던 방식이다 보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레이어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기존의 메트릭인 CKF를 기반으로 요 모델의 성능, 모델의 유사도를 이렇게 레이어마다 나타낸 것인데, 실제로 CKF로 요 유사도가 가장 높은 레이어는 첫 번째 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델의 성능은 첫 번째 레이어가 아닌 두 번째 레이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요 MSE를 활용해서 스티칭 레이어를 찾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실험적으로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 어블레이션은 이 다이렉트 리어드 파인 튜닝에 대한 어블레이션이었는데요. 일단 파인 튜닝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 리워드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 그냥 모델 스티칭만 했을 때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멀티뷰 올리 같은 경우에는 요 기존 리워드 이 토탈 로스에서 뒤에 리워드를 뺀 LZ만 사용한 모델, 그리고 멀티뷰랑 3D 컨시스턴시를 같이 사용한 것은 요 리워드에서 3D 컨시스턴시만 사용한 것, 퀄리티는 요 리워드에서 3D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만 사용을 한 것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 멀티뷰랑 3D 컨시스턴시를 리워드로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 3D 컨시스턴시 리워드가 요 비디오 디퓨전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랑 3D로 만들어낸 이미지 간의 L1이랑 LPIPS 로스로 리워드를 주다 보니까 어쨌든 리워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될 텐데, 어, 비디오 리워드를 단순히 높이는 꼼수로 생각을 하면은 비디오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단순히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다 없애고 그냥 뭉개는 방식으로 비디오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거의 GT 삼아서 3D 모델도 하이 프리퀀시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블러한 이 뭉개지는 모습으로 레이턴트를 만들게끔 하다 보니까 요 3D 컨시스턴시 리워드만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 멀티뷰랑 3D 컨시스턴시를 만 사용했을 때 학습을 한 이 이미지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요 오른쪽에 보이는 피규어 7을 확인해 봤을 때 요 디코디드 프레임은 그 비디오 디퓨전 디코더를 통해서 나온 프레임이고요. 요 렌더드 3D GS 같은 경우에는 요 논문에서 제시하는 비스타 3의 모델 아키텍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인 튜닝을 안 했을 때는 이 3D 컨시스턴시가 깨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비디오 디퓨전으로만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도 요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카 파크 오너 스트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된 거라고 보기에는 힘든 그런 이미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멀티뷰 온리로만 학습을 했을 때는 이게 이미지가 작아서 잘 나온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실제 확대를 해서 렌더드 3DGS 모습 봤을 때 약간 블러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리워드를 했을 때 이 프롬프트를 충실히 지키면서도 3D 컨시스턴시를 잘 유지하는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피규어 7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렇게 만든 비스타 3 모델 스티칭을 활용한 요 모델이 그 기존의 모델들이 사용했던 레이턴트를 넣지 않고 레이턴트를 이미지로 바꾼 다음에 그 이미지를 다시 3D GS로 3D 피드포워드 모델로 넣었을 때의 모델 구조랑 비스타 3의 모델 구조를
성능을 비교를 하고자 했는데요. 이때 그냥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레이턴트에 이 노이즈를 넣어서 그 노이즈에 의해서 얼마나 모델이 강건하게 반응을 하느냐를 어블레이션으로 추가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 스티칭 방식을 이용한 것이고, 빨간색이 레이턴트를 RGB 이미지로 바꾸고 이 RGB 이미지를 3D 모델에 넣었을 때의 결과물인데요. 이 포인트 맵 에스티메이션에 해당되는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모델 스티칭하는 방식이 이 노이즈의 강건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미지로 나타내 봤을 때도 어, 노이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D의 형상을 굉장히 잘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논문을 통해서 모델 스티칭을 사용해 굉장히 많은 수의 트레이닝 없이도 텍스트 투 3D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리오드 기반 파인 튜닝 전략을 통해서 이 비디오 제네레이션을 이 3D 언더스탠딩, 뎁스 맵이나 포인트 맵이나 카메라 포즈, 노벨 뷰 같은 이런 3D 씬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 도메인으로 확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로 통합해서 굉장히 범용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실험 파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